안녕하세요. 박효정입니다. 오늘 저는 하웨이 이야기 한번 할까 합니다. 하웨이는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입니다. 중국의 우한 역병이 전 세계에 창궐할 이 점에 하웨이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하웨이는 중국의 통신회사로서 정식 회사 이름은 하웨이 기술유한공사입니다. 1988년 런칭페이가 설립한 회사로서 중화시전자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회사가 되어 있는데요.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입니다. 중국의 강동성 선전시 룽강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R&D 연구 개발 자금으로 투자하고요. 중국의 선전, 상하이, 베이징, 난징, 시안, 청두, 그리고 역병으로 유명한 우한, 서구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미국의 댈러스와 실리콘밸리, 그리고 인도의 방갈룰루, 아일랜드 오팔리, 러시아의 모스크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네덜란드 등지에 R&D 센터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단연코 스마트폰으로서는 세계 1위입니다. 중국 외 지역에는 삼성전자가 1위죠. 중국에 워낙 14억 인구가 물량으로 덤비니까 거기서는 자국 제품을 이용하니까 하웨이가 1위입니다. 이 국내 기업으로는 하웨이하고 기술 협력을 하는 것이 LG U+입니다. LG U+는 얼마 전에 보도도 된 바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4.15 총선을 하는데 총선에 사용되는 전자선거 시스템도 하웨이가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하웨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우한생물연구소가 바이러스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하웨이란 통신장비 회사가 통신장비 안에 그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조직이나 단체, 개인의 대화 내용,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은 하웨이 통신 제조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요. 이 하웨이는 2012년도에 스웨덴의 에릭슨을 제치고 세계 1위 통신 장비 제조 회사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중국의 기술 굴기, 중국몽을 꿈꾸는데 하웨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하웨이 이야기 하느냐? 이 통신 장비 속에 숨어 있는 감시 기능, 이게 현대판 빅브라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오늘 하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웨이는 런칭페이가 1988년 설립한 거지만 회사 자체는 아직까지 비상장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마치 신비주의 기업인데요. 이 인민해방군 출신인 런칭웨이가 이 저돌적으로 군대식 경영으로 이 회사를 엄청나게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이 화웨이 기업을 제재함으로 해서 드디어 화웨이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웨이가 사실은 18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98.6%가 중국식 노조인 공회에 속한 직원들이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런 회장의 지분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웨이 직원들은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습니다. 퇴직하면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웨이의 지배 구조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죠. 화웨이가 속한 여기에 이 임원들의 상당한 숫자가 중국 공산당 간부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런 회장은 34살 때에 1978년에 그 공산당원이 될 수 있었는데요. 부친이 학교 선생님인데 문화대혁명 때 주자파로 몰려서 런 회장이 공산당원이 되는데 지장이 많았다고 하네요. 근데 78년 덩 샤오핑이 복권되면서 개혁 개방을 할 때 같은 주자파였지 않습니까? 덩 샤오핑도. 그때야 비로소 이 런 회장도 공산당에 입당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인민해방군에 복무하면서 섬유공장의 장비 실험을 위한 도구를 많이 발명을 하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화웨이는 오늘날 이 엄청난 회사가 됐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화웨이가 세계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민간 기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 정부에 속한 회사다. 왜 그러냐? 이 국무원 직속 특별기구인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있어요. 영어로 SAC, 사삭인데요. 이 사삭이 중국의 대표적인 100개가 넘는 그 기업들을 관리하고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대표적인 100개 기업 안에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연결되어 있는데 민간 기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한 기업이 많다. 그래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그냥 뭐 중국 공산당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속한 상당한 기업의 이사진들이 그 공산당하고의 깐시를 위해서 이사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중국 공산당 간부들하고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기업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큰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영향 아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의 화웨이 크면 삼성전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한국의 민간기업처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내용을 보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 거다, 중국 정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가 공산당을 대신해서 통신장비를 통한 설비를 통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져가고 있다 하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화웨이하고 G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서구 진영의 스파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구 국가들의 상당한 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이 이 화웨이가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있다. 이 화웨이와 GT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심지어는 컴퓨터까지 이 전 세계 사용자의 전화나 메시지를 방해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우수한 성능과 그 경쟁이 있는 가격으로 서구 사회를 휩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웨이는 이 제조 장비를 사용하는 이 회사나 개인 휴대폰들을 사용하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는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웨이가 직접적으로 암암리에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도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 쓰는 것을 금지하게 된 것이죠. 그 더 심각한 문제는 화웨이는 단순히 제품에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통신장치를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에 기반해서 이 방해 기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은 5G 기술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5G 기술은 이 화웨이 제품뿐만 아니고 통신 장비끼리 연결되기만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 기업 비밀이나 국가 안보진 측면에서는 심각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생활에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이 5G 세상에서는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고 사람과 인터넷, 사물 사이에, 사물과 사물 사이에 통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 5G 시스템인데 이게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거를 일어나 관리할 수 있는 이 동일한 타워가 되면 병원, 교통, 전기망, 공항 이런 거를 한 곳에서 동일한 그 컨트롤 타워가 된다 그러면 그 많은 곳을 다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거나 수술할 때 통신기기를 통해서
오작동하게 만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정보시설에 통신기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오작동하게 되면 이거는 뭐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걸 화웨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세계 기술 전쟁이면서도요, 세계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미국은 이런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를 알기 때문에 화웨이 통신 제조 장비를 통하거나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장비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화웨이 제품을 통해서 이 국가 간이나 개인의 이런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조지 오웰이 이야기한 빅브라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조지 오웰이 1984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전체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신조어가 빅브라더였죠. 하나의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의 브라더가 이러한 전자기기나 이 강압적인 전체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조직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세상을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를 통해서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지금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웨이 회사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화웨이가 이게 수집한 이 정보들이 중국 공산당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세계를 이렇게 지배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소수의 극소수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즘 말로는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이 얼마 전 화웨이가 5G 설치를 위해 준비 중인 인프라 기술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영국 전신 회사 브리티시 텔레콤은 심지어 자사의 4G 메인 네트워크에 화웨이가 접근하는 걸 막았습니다. 왜? 정보를 빼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일인 것이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무서울 뿐만 아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호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첩보 접근법에서의 기능이 아니라 이거를 정보를 모아서 중국 공산당에게 전송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상 불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극력 화웨이 제품이 사용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런 위험성을 오래전에 간파하고 소설로서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요. 1903년에 태어난 조지 오웰은 1950년 계획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 1984 빅브라더가 아주 한번 세상에 크게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이 이번에 우한 역병 사태의 점에서요, 중국인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개발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생체 기술, 지문, 안면 인식 기술, 사물 인터넷,
드론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중국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이 하와이 장부를 통해서 이렇게 다 통화를 관리된다면 얼마든지 이 소수의 권력 파워 엘리트들이 전 인민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웨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하웨이는 국내에도 LG U+하고 기술 협력을 하면서 국내에 진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국가 기관망이나 도로 있는데 하웨이 장비가 다 깔린다면 우리나라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우리 국가 안보가 취약해지면서 사실상 우리는 중국의 영향하에 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우리는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한 역병도 있지만 하웨이에 대한 경각심, 국내 회사들하고의 제휴관계, 그다음 여러 지자체 말이죠. 서울시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하웨이하고 협력하는 관계단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국가 안보나 그 국가 기관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 방비를 강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는 빅브라더 시대에 꼼짝없이 당한다. 지금 어제도 청와대 탄핵 게시판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여론을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웨이, 이 회사의 통신장비라든지 각종 전자기기 제품을 면밀하게 뜯어보고 기술 협력하면서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런 하웨이 제품을 피하면서도 우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막연하게 하웨이에 대한 중국몽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유비무한 항상 우리 걸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